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인플레이션, 주식 시장 또는 실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장기적으로 진정한 부를 쌓을지 아니면 현재 위치에 머물러 있을지를 결정짓는 진짜 위험은 바로 저녁 6시부터 10시 사이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귀중한 자산, 즉 상사에게 빚지지 않은 퇴근 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밤 시간 낭비를 극복하고 투자자가 자본을 다루는 것처럼 그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도 왜 자신의 소득과 능력이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이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저절로 생기는 수입을 꿈꾸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계산해 보면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은 매일 밤 4시간에서 6시간의 자유시간을 갖습니다. 이는 일주일에 거의 일주일치에 해당하는 추가 근무 시간과 같으며 이 시간은 전적으로 본인의 통제하에 있고 세금도 면제됩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마치 매일 밤 $100짜리 지폐를 길거리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후자는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스마트폰을 끝없이 들여다보는 것을, 그리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안다는 데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십시오. 시간은 돈과 마찬가지로 가치가 있습니다. 매일 밤 90분씩 기술, 이 사업 또는 재정 지식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면 연간 500시간 이상의 자기 개발 시간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 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오로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10년 후 이러한 투자는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경쟁력 있는 위치에 당신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반면 집에 앉아 TV 프로그램을 몰아보는 사람은 시청 횟수만 늘어날 뿐 자산을 축적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여가 시간에 개발하지 않은 역량을 위해 컨설턴트나 더 뛰어난 경쟁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인지적 오류는 기분과 행동을 연관 짓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가 활동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넘칠 때 일해야지. 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에는 에너지가 저절로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행동이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비록 내키지 않더라도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고 처음의 저항감이 사라집니다. 피곤한 뇌와 타협하지 마세요. 피곤한 뇌는 규율을 지키는 데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일단 시작하고 열정이 따라잡도록 내버려 두세요. 무기력을 극복하려면 활성화 문턱을 적극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2시간 동안 일하겠다고 약속하지 말고 노트북을 켜고 한 문장을 입력하겠다고 약속하세요. 힘든 운동을 하겠다고 약속하지 말고 운동화를 신고 문 밖으로 나가겠다고 약속하세요. 처음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서면 뇌는 다른 신경학적 상태에 들어가고 대부분의 작업은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행동적 증거를 쌓게 됩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에서 자동화로의 전환은 인생에서 쌓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전문 투자자가 자본 배분을 생각하는 것처럼 저녁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지, 소비, 그리고 재투자입니다. 유지는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 즉 세탁, 요리, 공과금 납부 등을 의미합니다.
소비는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즐거움과 휴식입니다. 재투자는 미래에 훨씬 더 큰 수익을 창출할 무언가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지 관리 작업이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밤 시간을 모두 소모하고 즐거움이나 미래를 위한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밤에 느끼는 피로가 사실 기본적인 시스템 관리의 실패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유지 관리 작업을 냉철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5번 혼자 요리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와 시간 낭비입니다. 일요일에 한꺼번에 요리해두면 매주 3시간에서 4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200시간이 지출에서 잠재적인 투자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이메일, 심부름, 가사 관리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세요. 핵심 업무 외의 모든 시간을 자동화하거나 체계화하면 개인적인 재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가치가 낮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가치가 높은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지출이 아니라 수익률이 매우 높은 투자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원칙 중 하나는 인간 행동이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이며 우리의 오만함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습니다. 당신의 소파에는 수동적인 소비와 미루는 습관이라는 행동 패턴이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앉는 순간 당신은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화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의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퇴근 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면 집에 먼저 가지 말고 카페나 도서관으로 바로 가세요.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면 행동도 자동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뀔 것입니다. 집 안에서는 공간을 엄격하게 분리하세요. 쉬는 곳에서 일하지 말고 일하는 곳에서 쉬지 마세요. 시각적 분리는 신경학적 수준에서 행동적 분리를 유도합니다. 아침에 나가기 전에 작업 공간을 미리 준비해 두면 돌아왔을 때 생산성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됩니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순간적인 자제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행동을 가장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선택을 구조화합니다. 당연한 것은 자동화하고 관성을 활용하세요. 저녁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세요. 자신의 환경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사람들보다 항상 더 나은 성과를 냅니다. 시간의 질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세요. 모든 시간이 똑같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시간 동안 결정을 내리고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두엽 피질이 지쳐서 독창적인 사고와 자기 조절 능력이 극도로 저하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모든 부담을 밤에만 두지 마세요. 활동 영역을 넓히세요. 자신에게 가장 집중력이 좋은 시간대를 파악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간대는 아침에 세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하기 전 1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30분을 투자하는 것이 한밤중에 지친 몸으로 2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인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세요. 가장 집중력이 좋은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신체 상태는 생활 습관의 변수가 아니라 성공의 운영 체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나 영양실조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의 극히 일부만을 발휘하는 천재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건강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은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지식 경제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입니다. 탄탄한 신체적 기반 없이는 나머지 4가지 원칙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대체하거나 보험에 들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존중하십시오.
충분한 휴식을 취한 사람은 5시간 수면과 카페인에 의존하여 성공을 꿈꾸는 사람보다 시간당 훨씬 더 높은 질적, 집중적 성과를 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지식이 졸업 후 벽에 걸어두는 트로피처럼 고정된 것이라는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자신이 좋아하는 생각을 스스로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정신은 쓸모없는 유물로 가득 찬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신건강관리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자신의 결론에 쉽게 도취되어 틀렸다는 증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지적 자만심의 한 형태입니다. 합리성을 추구한다면 이 자신의 믿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보다 반대 의견을 더 잘 옹호할 수 없다면 의견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정신적 가용성이라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것이 어떻게 매일 수많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파괴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최근에 자극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강렬한 정보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특정 업종이 붕괴되고 있다는 소식을 극적인 배경음악과 함께 접하면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어 하지만 최고의 기회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공황 상태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마치 상어는 두려워하지만 나쁜 식습관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상어는 자극적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고 나쁜 식습관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하고 언론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쉽게 조종하기 위해 만들어낸 소음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뛰어난 인재들이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함정 중 하나인 복잡성에 대한 질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결책이 복잡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거나 자신의 지적 노력을 들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과 수많은 변수를 가진 수학적 모델로 가득 차 있고 심지어 판매자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극도로 단순한 방식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상식적인 논리로 어린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는 사업 모델은 과감히 버립니다. 복잡함을 지능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숙달은 복잡성을 정제하여 근본적인 진실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투자가 좋은지 판단하는데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면 아마도 좋은 투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제 시스템의 핵심 기둥 중 하나는 안전 여유입니다. 10톤 트럭이 건널 것을 예상하고 정확히 10톤을 견딜 수 있는 다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30톤을 견딜 수 있도록 짓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빠듯한 생활을 하며 가치가 떨어지는 사치품을 빚으로 사들이고 미래가 항상 밝을 거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무모한 경솔함입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시련을 던져줍니다. 안전 여유가 없다면, 즉, 인격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안전 여유가 없다면 인생의 첫 번째 장애물에도 무너질 것입니다. 지속적인 부의 비결은 오늘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라져 갈 때 살아남는 것입니다. 상호호혜 편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머니를 텅 비게 만드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호의에 보답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으며 전문 영업사원들은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료 샘플을 제공하거나 고급 저녁 식사에 초대하거나 과장된 친절을 베풀어 고객의 뇌에 필요 없는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보답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합니다. 이는 순전히 생물학적 조작입니다. 고객은 선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라고 말하는 냉정한 유형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객의 충성심은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받는 보험 상품을 팔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과 재정적 미래에 있어야 합니다. 객관성은 오직 훈련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입니다.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값비싼 정장을 입었거나 명문대 학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맹목적으로 믿는 어리석은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다국적 기업 이사회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투자은행가의 전략적 기회라는 말에 속아 재앙적인 인수합병을 승인하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누가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스스로의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주장은 무의미합니다. 모든 조언을 자신만의 사고방식으로 걸러내는 법을 배우세요. 임금이 벌거벗었다면 모두가 그의 보이지 않는 옷을 칭찬하더라도 누구보다 먼저 분명하게 말하세요. 독립적인 판단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레버리지, 즉 빚은 똑똑한 사람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파산하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은 술, 여자, 그리고 레버리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데 스프레드시트에서 전문적으로 들린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마치 운전대에 심장을 겨냥한 쇠못을 박아 놓은 것과 같습니다. 길이 매끄러우면 더 빨리 도착하지만 아주 작은 요철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돈으로 부자가 되려고 서두른 적이 없습니다. 똑똑하고 인내심이 있다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에 가진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리적 사고의 진정한 암덩어리인 확증 편향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고 반박하는 자료는 무조건 무시해 버립니다. 세상이 위험할 정도로 양극화되고 투자자들이 거의 종교적 신념처럼 폭락하는 주식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에 맞서기 위해 저는 적극적으로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논리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생각에서 오류를 찾지 못한다면 시장은 반드시 그 오류를 찾아낼 것이고 그 대가는 엄청날 것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자신의 의견에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문화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시장은 아주 작은 분야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만 이는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다른 영역에서는 오히려 무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망치를 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못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금융만 안다면 가격을 움직이는 대중 심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학만 안다면 권력 구조를 왜곡하는 경제적 유인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효과적인 전문가가 되려면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면 대학 학과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상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뇌는 논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도 시간적으로 함께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결짓습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오후에 투자로 수익을 냈다면 무의식적으로 흐린 날씨에 사업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가격을 품질과 연관짓거나 깔끔한 사람을 정직함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감정적인 연상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가격이 너무 높으면 형편없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포장에 현혹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재적 가치이며 이는 오직 이성적인 시각으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상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개념입니다. 인생과 사업에서 평범한 제안에 예라고 대답할 때마다 비범한 가능성을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신히 살아남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은 그 자본을 세계를 지배할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경험상 우리는 투자를 이론적인 모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진 최선의 대안과 비교합니다. 황금 같은 기회가 있다면 그 외의 모든 것은 값비싼 방해 요소일 뿐입니다. 좋은 것들을 걸러내고 더 나은 것을 기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운명을 진정으로 바꿀 몇 안 되는 순간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념적 일관성이라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적 자살 행위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각을 바꾸는데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데 진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고정된 의견을 영원히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맹목적인 일관성은 재앙을 초래할 뿐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생각들을 스스로 해체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나도록 가장 깊이 간직해온 믿음 중 하나라도 버리지 못했다면 그 1년의 성장을 놓친 것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능력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지능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생각이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 합니다. 뇌가 과거의 성공을 개인의 능력과 잘못 연결하는 연상 오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술주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당신이 기술 전문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순히 강세장에서 운이 좋았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운이 능력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놀라울 정도로 흔합니다.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려면 결과뿐 아니라 그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을 분석해야 합니다. 결함 있는 과정에서 얻은 좋은 결과는 미래에 훨씬 더 큰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함정일 뿐입니다. 사고의 질과 논리의 타당성에 집중하면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복잡성에 대한 부러움은 특히 높은 IQ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병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결책이 복잡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금융 파생 상품과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적인 단순함을 선호합니다.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수천 개의 변수가 있는 컴퓨터 모델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최고의 기회는 종종 10살짜리 아이에게도 한 단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불필요한 데이터에 파묻힌 세상에서 명료한 사고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복잡함을 효율성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종종 불을 향한 가장 직접적인 길은 가장 단순한 길입니다. 부정적 사회적 증거의 힘을 생각해 보세요. 거품이 낄 때 사람들이 무리지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공황이 거리를 휩쓸 때에도 사람들은 최고의 기회를 외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두려움을 느끼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매수자라면 가격이 떨어질 때 기뻐해야 합니다. 훌륭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틈을 타 시장이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헐값에 내놓는다면 바로 그때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특별한 기질을 필요로 하지만 인생을 바꿀 만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끝없는 호기심은 제가 거의 100년 동안 이루어낸 모든 것의 원동력입니다.
똑똑해지기로 결심하는 건 어느 화요일 오후에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년간 끊임없이 학습한 결과입니다. 저는 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덜 어리석은 채로 죽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평생 학습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대학 졸업 후 공부를 멈춘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세상에는 낡은 사고방식으로 21세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사고방식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르게 시대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에서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개념이지만 생존에 필수적인 정직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비윤리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십시오. 아무리 수치상으로 좋아 보여도 나쁜 사람과는 좋은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명성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리지만 값비싼 편법 때문에 무너지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 인격적인 결여로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진정으로 남는 것은 당신의 이름과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준 신뢰뿐입니다. 몇 푼의 은화에 그것을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임계 질량 또는 규모의 이점이라는 개념은 왜 어떤 기업은 시장을 장악하고 어떤 기업은 실패하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규모가 크다는 것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비용 우위를 제공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더 많이 팔면 더 저렴해지고 더 많이 팔면 더 저렴해집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는 관료주의를 동반하며 이는 기업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투자자로서 저는 규모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 기업을 찾습니다. 그런 기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발견한다면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내일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합니다. 적극적인 인내는 제 성공을 정의하는 역설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중요한 구매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현금을 쌓아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구식이라고 하거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하는 동안에도 묵묵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적절한 기회가 찾아오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고 거래 조건이 훌륭할 때 우리는 조금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작고 평범한 일들을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다가 성공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 놀라운 결단력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무활동은 잊혀진 예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는 자기 연민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민은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무언가 잘못될 때 사람들은 경제 상황이나 정부 혹은 불운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 의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일종의 정신적 마비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비극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행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입니다. 자신의 삶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십시오. 그것만이 합리적인 사고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토대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해하고 싶다면 신호 이론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들이기 위해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없는 돈을 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집단적 광기입니다. 진정한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수익을 내는 자산과 포기한 사치스러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장의 외부적인 인정을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자유와 시간 관리의 자율성입니다. 만약 당신의 행복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낯선 사람들에게 넘겨준 셈입니다. 재정적 합리성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복리 이자가 말하게 할 때 시작됩니다. 세상은 A가 항상 B로 이어지는 선형적인 기계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으로 가득 찬 복잡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결과나 마법의 공식을 약속하는 사기꾼들을 경계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최적화가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에서만 작동하도록 삶을 최적화한다면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덜 효율적이더라도 내일 훨씬 더 강인해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돈이라는 게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목표는 장기적인 생존입니다. 파산하지 않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면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완벽한 수를 찾으려 하지 말고 게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를 찾으십시오. 원하는 정신적인 명료함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할 또 다른 독입니다. 마치 산성 용액을 마시고 적이 불타오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원하는 마음을 흐리게 하여 바로 눈앞에 있는 기회조차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불에 실제든 상상이든 간에 에 매달려 탄탄한 미래를 건설하는 대신 수십 년을 허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훌륭한 투자자이자 제대로 기능하는 인간이 되고 싶다면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원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 수 없습니다. 감정의 간섭 없이 논리와 객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자주 마음을 비우십시오. 전문화와 박식함 사이의 갈등에서 저는 언제나 여러 분야의 큰 그림을 파악하는 사람 편에 설 것입니다. 시장은 특정 분야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겠지만 그 분야가 세계적인 현실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열역학, 진화론, 대중심리학처럼 현실을 지배하는 근본 원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학문적 접근 방식은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이 좁은 시야에 갇히는 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중요한 전환점과 숨겨진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의 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요한 우물의 위치를 아는 데 있습니다. 재정 관리에 있어서 1000번의 작은 상처로 죽는 함정을 조심하세요.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은 큰 위기뿐만이 아닙니다. 사소하고 불필요한 지출과 일상 습관에 대한 통제력 부족 또한 문제입니다. 이 퍼센트의 수수료, 쓸모없는 구독 서비스, 그리고 월급 인상분까지 탕진하는 생활 방식은 당신의 자유를 갉아먹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재정적 규율이란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축하는 모든 돈은 앞으로 평생 당신을 위해 쉴 새 없이 일해줄 직원과 같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은 미래의 독립을 위한 씨앗이니까요. 결국 승자와 패자를 진정으로 가르는 것은 IQ가 아니라 기질입니다. 저는 뛰어난 두뇌를 가졌지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성공에는 극도의 인내심과 적절한 시기의 공격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산이 서류상으로 크게 줄어들더라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감정적 안정이 매일매일의 주식시장 차트에 좌우된다면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운명을 결정짓고 돈의 세계에서 인격은 가장 깊은 의심과 고독의 순간에 시험받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에도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평정심을 길러야 합니다. 합리성을 향한 탐구는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여정입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하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본능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와 논리가 요구할 때는 타인에게 비난받을지라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성적이라는 것은 방 안에서 환희나 공포에 휩싸여 소리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독한 위치이지만 그만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큰 만족감은 은행장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합리성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존감입니다. 삶을 통해 저는 가장 위대한 진리들이 실천하기는 쉽지 않더라도 놀랍도록 단순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끊임없이 배우는 것. 구식 조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함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난해한 비법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쟁 우위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본을 탁월하게 해내는 데 있습니다. 6피트 높이의 허들을 뛰어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30cm 높이의 허들을 찾아보세요. 작고 윤리적이며 합리적인 이점들이 쌓여 장기적으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부족한 자원인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돈을 더 벌고 자산을 늘릴 수는 있지만 잃어버린 단 1초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활동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재정적 부는 오직 한 가지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인의 기대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당신은 부자가 아니라 더 편안한 삶을 누리는 죄수일 뿐입니다. 저는 항상 제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왔으며 90년이 넘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였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남길 유산에 대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유산은 은행 잔고의 액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명확한 통찰력을 주었는지로 측정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시기와 비합리적인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왔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가치 있는 조상이 되십시오. 오늘 내리는 선택들이 당신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 자랑스러워할 만한 선택이 되도록 하십시오. 인생은 중간고사가 아니라 마지막에 평가되는 인격 시험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말고 절제력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세상의 소음에 당신의 이성적인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논리를 무시하기로 선택한다면 행운이 필요할 겁니다.